안녕하세요. 황상민 TV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됐었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청문회 관련해서 한번 보셨어요, 박사님? 뭘요? 그 청문회 그 회담에서 저는 청문회를 볼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제가 제가 요약을 한번 해드릴까요? 왜 요약을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다 보셨어요?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저희 황심소 시청자분들이요. 한신도 시청자를 위해서 지금 MC가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사료 변호사. 예. 이럴 때는 이거 직무유기 수준의 지금 MC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뭔 상황이에요? 그러게 와. 에? 지금 우리 박사님 무슨 근데 이야기 이게 있나요? 제일 재밌었던 게 윤석열 그 검찰총장 후보가 나오자마자 네. 제일 화제가 됐던 게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이름이 윤석열이라고 읽어야 하는지 네. 윤석열이라고 읽어야 하는지 그러게요. 이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윤석열이라고 읽어야 돼요. 윤석열이라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기관 국립국어원이 나서가지고 네, 어떻게 정리를 이게 해줬나요? 윤석열이 맞다고. 윤석열. 석열. 네, 그렇군요. 석열이라는 건 돌이 줄로 쫙 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정답은 네, 검찰총장이 나는 윤석열이라고 불리니까 그렇게 불러달라 이렇게. 그러게요. 사실은 옛날에 이거 우리 발음법이 있는데 그런데 국어연구원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부르는 발음에 대한 이해나 그게 고려도 하지 않고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윤석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우리 이 말의 발음에 대한 이해가 국어연구원은 이 글자만 생각하지 화용론에 대해서는 완전히 지금 바닥 수준에 있는 국가연구기관이라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네요. 8월 24일 토요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이 열립니다. 상담사, 코치를 꿈꾸시는 분,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신 분,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삶의 지혜를 얻어가세요. WPI 초급 워크숍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청문회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 어떤 뭐 정책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위증 논란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청문회 내내 여야 의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 대윤 소윤으로 알려진 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대신에 그렇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에는 대윤이라고 불리시고요. 그렇죠. 소윤이라고 불리신 분이 윤대진 검찰국장 아주 실세시죠. 두 사람이 예. 아주 친한 아삼육이라며요. 대윤 소윤. 대윤 서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형님이 계시는데 오이. 윤대진, 윤우진. 그러면 그분은 대윤 소윤에서 무슨 윤이에요? 빅윤이에요? 전직 세무서장님이시고요. 세윤이구나. 그래서 그분 윤우진 전직 세무서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을 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까? 라고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 후보께서는 근데 왜 그때 무슨 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대요? 세무서에서 뇌물 관련해서 뇌물 순회. 네. 그때는 그럼 현직이었대요, 전직이었대요? 현직일 때 경찰에 현직일 수사를 때 받고 있었습니다. 뇌물 그걸 했는데 경찰 네.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런 거는 세무서장이 뇌물을 했다 하면 그건 검찰에서 담당해야 되겠지. 어떻게 경찰에서 담당하는 일이 벌어졌대요? 고소가 아마 경찰로 된 것 같습니다. 그건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에요? 네네. 아니면 첩보가 들어간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고소냐 고발이냐 첩보냐?
이 변호사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이 변호사 지금 그동안 사로 변호사 너무 바빴네. 요즘 사건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황상민 TV에서 지금 자문해 주는데 어려움이 많으신가 봐요. 사건이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사건에 대한 없어가지고. 감이 떨어졌나 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빨리 정확하게. 네. 예. 그래서 그 윤누진 전직 세무서장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을 때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을 때. 네,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없습니다라고 했고, 근데 문제는 뉴스타파라는 네. 그 언론사에서 네. 이 과거에 네. 윤석열 후보가 기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네. 그거는 제가 변호사를 소개했습니다라고 하는 녹취가 나온 것입니다. 이야, 대한민국 언론인들의 수사 능력은 경찰과 검찰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증명한 역사적인 사건이네요. 그래서 그때 야당 의원들이 네. 이 녹취를 보면 분명히 소개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지금 왜 위증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거는 네. 말이 안 되죠. 위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국회 청문회에서 사실과 다른 거를 이야기할 때 위정이고 네. 기자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대개 검사들은 뻥을 치거나 또는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흘리거나 하는 게 검사들의 기본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한테 대고 이야기를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기자한테 이야기한 거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누라한테 이야기한 거하고 또 회사 나가서 직장 상사한테 이야기하는 거하고 같은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사로 변호사는 본인이 상사가 없다고 지금 그렇게 위정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네요. 네. 네. 문제를 삼자 윤석열 후보께서는 변호사 선임이 변호사법 위반이다. 그런데 나는 변호사를 알려주긴 했지만 변호사를 선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그런 뜻이었다. 이렇게 또 윤석열 검사가 윤석열로 지금 변동하는 그 발언을 하셨군요. 찌질하게 본인이 그래도 핑계나 뭔가를 본인을 합리화시킨데 자기 딴에는 아는 법이라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건 그분의 평소 이미지하고 상당히 안 맞는 이 조금 찌질한 변명을 한 거네요. 그러다가 또 그 다음날 또 역적 반전이 있었는데요. 어떤 반전이요? 이 윤대진 소윤 윤대진 그렇죠, 검찰국장님께서 네. 그거는 이 대윤이 나를 위해서 거짓말하신 거다. 어이구 자기가 소개했다. 역시 이렇게 소윤이 나오셨습니다. 대윤을 또 커버하려고 야 아름다운 우정이야 그랬어요. 근데 이 윤대진 이 검찰국장이 또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후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윤 대윤이 이번 정권에서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만천하에 알려준 계기가 됐네요. 그렇죠. 이 검찰국장이라고 하면 아주 꽃 그럼요. 중앙지검장, 그렇죠, 검찰총장 후보로 가는 아주 정창청 지름길이거든요. 후보에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 다음은 윤대진 검찰총장을 우리는 기대도 된다는 이 상황이 되네요. 그런 상황으로 보여졌었거든요. 안타깝다. 윤대진 검사.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은 검찰총장이라고 기대할 때는 그 사람은 죽어도 검찰총장이 못 된다는 게 이 검찰의 기본 또 뭐라 그래요. 이 뭐 있잖아요. 뭐 엑기스가 아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요즘에 오늘 너무 열받았나 봐요. 예,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검찰총장이 된다고 하면 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워낙 사악한 동네라서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그 사람이 되면 내가 찬스가 없어진다고 믿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머지 있는 모든 그 검찰총장을 노리는 인간들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곳이 그것이 가장 원단으로 일어나는 게 검찰이라는 조직이거든요. 온갖 엄해와 투서와 뭐 이런 것들이 대학에서 일어나는 교수들끼리의 이 시기와 질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일어나는 대표적인 데가 검찰이라는 조직이거든요. 너무 무서운데요. 그래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곳인 거죠. 근데 윤석열 후보께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정부하고 딱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이 정부가 확실하게 세우려고 하는 거죠. 지금 검찰총장은 어쨌든 검찰총장 자리에 있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쫓아가서 하긴 했는데 마지막 순간이 되니까 본인이 이제 캥겨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서는 뭐 이러면서 딴소리 하니까 제 빨리 바꾸자 이렇게 된 게 지금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에 내겠다라는 이 정부의 핵심 책사 누구죠? 이 대윤이 만나신 분이 양정철 네, 그렇죠. 위원장을 만났다고. 그분하고 이미 상당히 교감을 오랫동안 해놨다며요. 19대 총선 때도 출마 그렇죠. 의뢰를 했는데 거절하셨다고 그렇죠. 하시네요. 치사하게 본인이 뭐 검사하다가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하면 기껏해봤자 잘 돼봤자 홍준표인데 그 정도 가지고는 조금 그렇잖아요. 네. 지금 뭔 이야기를 지금 하시려고? 또 재밌는 것은 네. 이 청문회에 야당 구성 의원들이 전부 지금 검찰에 사건이 계류 중인 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청문회장에서 검찰총장 후보를 얼굴을 보려고 나왔을까요? 아니죠. 검찰총장 청문회장에서 이 자리에서 나 이런 사람이라고 확인을 했을 때 검찰총장이 됐을 때 좀 신경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그리고 이미 적폐청산 한다고 집어넣을 사람 뭐 얼마 전에 최경환 씨 대법원에서 돼가지고 이미 뭐 국회의원 이제 끝났고 감옥에 가시게 된 상황이 결정됐으면 이미 웬만큼 적폐청산 이 박근혜 김태모 하는 국회의원 있잖아요. 저 춘천이 지역구 있는 김진태 의원. 그렇죠. 김진탱 그 사람 그때 참 분명히 그 사람도 날아갈 수 있었는데 안 날아간 그것만 제외하고는 거의 대충 정리가 좀 되지 않았어요? 예, 그때 딱 문제가 된 임종원 그렇죠. 행정청장이 등장하죠. 그럴 때 그 판결을 내린 그 판사 참 그분이 얼마나 오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와 지금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맨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조울증 약을 먹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현병 약을 먹은 거예요? 근데 이게 촛불 이후에 박근혜 탄핵, 그다음에 국정 논란 이 사범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인기를 얻었는데 이분조차도 이렇게 말바꾸기 논쟁, 위증죄 논쟁에 휘말리는 걸 보면 근데 정말 깨끗한 사람이 과연 존재하기나 할까요? 잠깐만요. 말바꾸기 논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자체하고 위정죄라는 거는 이 뭐 우리나라 위정죄, 명예훼손죄는 다 권력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있는 네. 이 죄지 권력을 안 가진 사람들이 신경 쓸 거 없잖아요. 네. 그 말은 권력이 있는 사람은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 왕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죠. 그 말은 우리 사회에서 권력을 가지는 사람한테 네 왜 말이 앞뒤가 다르냐 이런 거를 묻는 것 자체가 권력을 빼앗긴 인간들이 하는 그냥 마지막 발작적인 이 지적이지 실제로 누구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치 윤석열 검사가 정의의 화신처럼 보인 거는 박근혜 정권이라는 아주 뚜렷한 구악이 존재할 때는 본인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쪽 악이 너무나 크고 이 형광등 100개의 후광을 하니까 조금 보이는 거지. 그 거대한 악이 없어지면 갑자기 스스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 스스로 이제는 정의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마치 악을 나타내는 그 상황이 되는 것이 한국에서 정치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의 모습이다. 정체성이다. 이거를 국민들이 다시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정도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이 경찰 이 윤누진 전 세무서장 수사를 담당하셨던 분들이 증인으로 나오셨는데요. 그래요? 네. 그 경찰 수사 과정에서 네. 각종 외압이 있어서 네. 영장 같은 것들이 다 기각이 됐다. 그렇죠.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찰들은 또 왜 이렇게
갑자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공격하는 방향으로 그건 증언을 하게 되는 윤석열 걸까요? 개인에 대한 그보다는 검찰이라는 조직이 사실은 이 본인들의 권력을 행사하고 또 정권의 앞잡이로 노릇하기 때문에 이 국민들을 위한 정당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진짜 국민들의 권익과 이 정의와 민주주의를 제대로 법치 질서를 하려면 검찰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게 아니라 경찰도 똑같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든가 아니면 수사권만이라도 경찰한테 주세요. 우리 수사 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쟤네들이 우리 못하게 해요. 이거를 국민들한테 또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은 거죠. 근데 검찰총장이 되면 내가 너희들 책임지겠다 이런 게 있어야 리더십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검경 수사권에 있어서 정권의 그 편을 들겠다고 딱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런 자기 리더십이 약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거는 사로 변호사가 검찰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마치 전쟁에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따르는 장수와의 솔선수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검찰의 리더십은 이수신 장군처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내 한 몸을 바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권력의 부름에 받아서 권력을 위해서 저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존재를 확인받고 한 자리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라는 것이 검찰의 이 리더십의 핵심이고 지금 뭐라고 그래서 했지만 내가 총장이 되면 바로 그 다음날 형님이 아니라 총장님 시키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라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윤석열 검사는 조직에 충성하지 인간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명언을 남겼다라는 거.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자기를 검찰총장으로 만들어주는 그 정권이 지향하는 걸 자기가 지향해야죠. 그걸 아니면 너 말이 좀 많다? 한 소리 듣죠. 난 검찰총장 싫어요 안 해요. 나 계속 검사로 있을래요. 라고 하실 분이면 뭐 권력 정권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계속 있겠죠. 그렇지만은 본인이 맡겨진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이러신 분이라면 당연히 정권이 요구하는 거에 따라야죠. 지금 검찰총장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의를 실현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정의는 뭔지 아세요? 뭐가 정의인가요? 힘 있는 놈이 정의예요. 좋은 놈이 힘 있는 놈이 되면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재밌는 게 힘 있는 놈이 좋은 놈이지 좋은 놈은 힘을 가지기가 힘든 나라라고 우리가 겪고 있잖아. 사로 변호사는 좋은 변호사인가요? 좋은 변호사가 되고 싶은데요. 그렇죠. 힘이 없다 보니까 좋은 변호사가 못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검찰에서는 자기보다 기수가 낮거나 동기가 검찰총장이 되면 다 옷을 벗는 관행이 있다고 그래서 열심히 지금 하는데요. 옷 벗고 계신다며요. 그래서 그래서 어디 누드 쇼가 있을지 지금 서초동에서는 이렇게 빨가벗고 나서 우리가 뭐 먹고 사나라고 해가지고 부장검사 수준으로 옷 벗고는 지금 정관 예우 못 받아가지고 지금 그래서 부장검사들은 나도 옷 벗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지금 전전긍긍하는 이 검사가 남의 일이 아니라며요. 지금 서초동 변호사들도 지금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네. 갑자기 정관이 20몇 명이 나오게 생겼지 않습니까? 정관이 아니라 그것도 검사장 출신 정관이 20몇 명이 나오면 그거 완전히 지금 피박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사장 출신이면 보통 3년 내에 100억 정도를 끄는 게 기본이거든요. 예전에 근데 대검 중수부장들도 그랬고 홍만표 씨도 그랬고 다 막 오피스텔이 몇백 채 있고 이랬지 않습니까? 아이, 그런 인간들은 좀 심했고 네. 그렇지만 아주 점잖게 하더라도 3년 내에 100억을 끄는데 지금 검사장이 1년에 수십 명이 나오면 그거 김현장에서 모셔가기도 사실은 눈이 보이잖아요. 네. 김현장에서 아무리 많이 가도 검사장 5명 이상 더 데려가겠어요. 그러면 태평양에 몇 명 데려가고 율촌 몇 명 데려가고 또 그렇게 하면 또
나눌 수도 있긴 하겠네. 네. 네, 뭐 걱정. 우리 지금 검사장 정관 걱정하게 됐어요, 사로 변호사. 제가 걱정입니다. 지금. 그러게요. 지금 생각해줄 사람 생각을 해요. 근데 댓글에 저보고 검찰 조직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신다는데 제가 십몇 년 전에요. 이 검찰의 심리를 연구를 한 또 위대한 연구 보고서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거는 대검연회가 리포트를 했기 때문에 밝혀지질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이 검사장 전국의 검사장 그때 한 30-40명을 모아놓고 내가 검찰의 심리에 대해서 쫙 했더니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잘 파악했냐고. 근데 어떤 신문기자가 거기에 몰래 숨어들어가지고 그 내용을 찍어가지고 기사를 내는 바람에 내가 9시 뉴스에 나왔다는 거 아니야. 아이, 내가 진짜 열받아가지고. 아유,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어요. 네. 자, 그건 그렇고 끝난 거죠? 네. 그럼 끝났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검찰 조사 한번 받아볼래요 지금 사로 변호사? 이 정관 변호사들 때문에 지금 제 코가 석자라서 지금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까 약 드세요.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